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 아파트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쇼크라는 건데 여기에 집값은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였고 서울 집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하락하였다죠. 이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집 소유자만 과연 힘들어할까요? 그래요. 참 집값이 떨어지면 집 가진 자들만 힘들어하고 집 가진 자들만 고통스러워할까요? 물론 집을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전세 가격도 떨어져서 걱정이겠죠. 또한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대출 이자 증가에 따른 걱정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면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서울 강남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10억이 떨어지고 몇 억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부분도 분명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이러한 금액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다시 온다면, 기다린다면, 그렇죠? 가격은 또다시 원상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판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한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전세 가격에 해봤자 사실 어차피 1년 전 전세 가격을 백도 한 거지 않습니까? 2년 전 전세 가격에 비한다면 지금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또한 4년 전 전세 가격, 6년 전 전세 가격에 비하면 지금의 전세 가격, 급등한 이후에 전세 금액이 떨어졌다. 현재 실정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2021년 KB 부동산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의 1가구 다주택자들은요. 1205만 명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 집값이 떨어지든 집값이 올라가든 그렇죠? 전세값이 떨어지든 전세값이 올라가든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면 그다지 신경 쓸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1가구 다주택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가구 2주택자들은 180만 명, 1가구 3주택자들은 29만 명, 1가구 4주택자들은 8만 명, 1가구 5주택자 이상인 사람들, 말 그대로 정말 다주택자들은 전국에 1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런 사람들, 전국의 다주택자들은 걱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담보대출 이자 증가 부분, 아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집 가진 사람들 중에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러한 소유자들, 그러한 다주택자들은 충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집주인들 중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있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세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 충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금리 초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은 완전히 후폭풍에 빠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잠 못 드는 세입자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7%가 돌파되었다. 엄청나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2%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란다면 2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2% 이자 1년이면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 크게 부담이다. 한 달 33만 원?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2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33만 원이 크게 큰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이제 6%가 됐다면, 그렇죠? 2억에 대한 6%니까 1년이면 120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입니다. 33만 원 납부하다가 100만 원을 납부해. 야, 이거 정말 세입자들 입장. 아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한 전세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전세금조차 없어서 이자가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이자가 100만 원이야. 야, 이러니 이제 세입자들 입장이라면 직접적 충격이 바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두 번째로 본다면 깡통 전세 위험도 증가된 거잖아요. 이제 전세 가율이 90%가 넘어가는 이러한 아파트들, 이러한 빌라들, 이러한 다세대 연립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95%, 99%, 100%가 넘어간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혹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 집 깡통 전세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속에 이제 빠져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 하락은 전세 가격 하락을 유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깡통 전세 위험이 증가되는 그러한,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이러한 위험도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 월세의 증가 참 심각합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월세를 주기 싫어서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 2%대가 이제는 6%, 7%대에 도달되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거꾸로 알고 보니까 월세가 좋았네. 이제 월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참 저희 세대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가 이 정도로 증가되다니. 근데 또 웃긴 거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과거랑 전혀 다른 부동산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은행 이자가 무서워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좋아한다.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월세에 대한 매물은 그대로고. 근데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 가격,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은 떨어졌는데 월세 가격은 거꾸로 올라간다는 사실. 나 이거 정말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곤란해졌다. 은행 이자를 좀 줄인다고 보니까 월세를 납부하고 있네. 그러니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초금리 인상이라는 부동산 폭풍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금리가 무서워서 이제는 이사를 가야 돼. 그럼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비를 줘야 되겠죠.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금리 초급등에 따른 세입자분들은 오히려 집주인들에 비해서 더 직접적인 충격이 바로 와닿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 2022년 4월달 기준하면 전세자금 대출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133만 5천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전국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가 133만 명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금액이 무려 167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국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이 정도로 올라가니까 집주인들도 충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제가 보는 점에서 정부는요, 부산시 고환율 피해 기업의 대출 이자 2% 지원, 제주도 3만 5천 명이나 되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이자 차액 보전 확대 지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 안전자금 450원 지원. 그렇죠.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 대기업한테 엄청난 지원금을 나갔지 않습니까? 또한 대출을 또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정부는요,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이제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즉 아주 쉽게 표현해서 세입자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이러한 세입자들에게 또한 대출 이자를 2 내지 3% 지원해야 되는 이런 복지정책 차원의 지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런 정책 지원을 좀 축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집주인들도 힘들고 세입자들은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더더욱 힘들어하는 집 없는 사람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내지 3% 지원, 소상공인들에게 해주듯이 이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